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문제의 한중 정상은 공동 이익을 가진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하며 남북 관계가 적극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부대 이전과 창설 44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평택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협조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력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2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며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고 했다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부대 이전 완료 기념 행사를 열며 평택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폴 라케모라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창설 44주년과 부대 이전을 축하하며 테이프를 커팅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축포가 터지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한미 장병들이 나란히 행진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합니다. 44년간의 용산시대가 막을 내리고 평택시대라는 새막이 열린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적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 속 연합사의 평택시대 개막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동맹의 요람인 평택에서 다시 한번 어깨를 맞대게 된 한미 장병들에게 공고한 한미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연합사, 주한미군사, 유엔사가 캠프 험프리스에서 함께 위치함으로써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력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합사 한미 장병들은 든든한 친구이자 전우로서 언제나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며 보다 확고한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갖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행사를 주관한 폴 라케모라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이번 부대 이전을 통해 더욱더 굳건하고 끈끈해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력히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While our address has changed, the ironclad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has not changed, nor has our bond. Our pledge to defend our homelands, to strengthen our alliance, to build coalitions has not changed. 지난 1978년 11월 7일 서울 용산기지에 창설된 연합사는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적의 침략과 도발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연합방위 체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부대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지난 2019년 6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사의 평택 이전을 합의했고 2021년 12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2022년까지 연합사 이전을 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용산에서 평택으로 부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44년이란 시간을 뒤로한 채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 연합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임무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육군이 제15회 MNS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선 MNS 발전 성과와 미래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개회식 현장을 전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NS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약자로 전장 환경을 모형화해 모의 실험을 하는 등 실제 실행이 제한되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핵심 수단 MNS라는 주제로 열린 제15회 육군 MNS 국제학술대회는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렸으며 육군본부와 대전광역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국방혁신 4.0을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육군으로 변화하고 군 본부가 자랑스럽고 존중받는 육군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는 정예지상군 육성을 위한 MNS 발전에 대해 군산 학연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자들의 지식 교류와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행사는 모처럼 대면으로 진행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개회식은 육군 참모총장 대회사, 환영사, 주요 인사들의 기조연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한국수자원공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하며 MNS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K-워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대독한 박노혁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장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서 토마스볼 본부장은 게임, 연습,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술 탐색을 주제로 국방 메타버스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전시장 내 전시 참관 부스가 설치돼 국내외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뉴스 전해줍니다. 이번 MNS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업체와 기관이 참여해 MNS 관련 첨단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확장 현실, 이른바 XR을 활용한 교본부터 아미타이거가 적용된 모의 전투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태블릿 PC 화면을 모형에 갖다 대자 명칭부터 내부 모습, 부품의 재원까지 나타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착용한 사용자, 확장 현실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장비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운용이나 정비원들이 현장에서도 책자형 교범이 없이 손쉽게 해당 부분을 학습하거나 이제 사전에 인지를 하고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원격 장비라든가 필요시에는 이제 군 요구에 따라서 좀 다각도로 확장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MNS 국제학술대회의 전시부스 현장. 33개 업체와 기관이 참여해 65개의 첨단 MNS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신군 교전 모의기부터 사격 훈련 시뮬레이터까지 실제 각급 부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도 전시되며 참석자들은 직접 보고 만지며 첨단 훈련 체계를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도 눈에 띄는 것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아미타이거 협동교전 분석 소프트웨어, 무인 수색 차량과 드론 등 육군의 아미타이거 전력을 모델링해 모의 전투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전력이 혼합된 아미타이거의 전투 효과를 비롯해 결과부터 통계 데이터까지 산출할 수 있어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신규 전력화 소요를 창출하고 전투 데이터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정비 분야부터 훈련 체계, 그리고 모의 전투까지 MNS를 활용한 첨단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MNS의 눈부신 발전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육군 장병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드림 국군드림 정책. 올 한해 성과를 총결산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병들에게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비영 기자입니다. 육군본부 주관으로 열린 2022년 청년드림 국군드림 시상식 현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대가 수상하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육군 장병들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141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페스티벌과 헬스 뿜뿜 콘테스트로 두 분야로 나뉘어 모두 34개 부대, 장병 8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페스티벌 분야에선 자기개발과 문화활동 등 동아리 18개를 운영하는 9사단 2구여단이 최우수상을, 6사단 본부대와 2여단 1대대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장병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으로 분야별 동아리 활동과 우수 실천 사례를 소개하는 페스티벌 분야는 심사위원 평가와 모바일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헬스 뿜뿜 콘테스트엔 준비기간 100일 동안 기초 체력과 전투 체력을 연마한 장병 300여 명이 참가해 지난 10월 경연을 벌였습니다.
보디빌딩 부문에선 육군훈련소가, 기초체력과 전투체력 부문에선 각각 2개 부대가 최우수 부대로 선정돼 육군참모총장 상장과 상금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엔 사상 처음 부부 군인이 서로 다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가족이 나란히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먼저 가족이 기초체력 부문과 저는 전투체력 부문으로 서로가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상식엔 행사를 주관한 김건 육군 인사참모부장을 비롯해 박호 군인공제회 CNC 사장, 송근우 KB국민은행 충청 이지역 본부장과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군은 장병들이 직면한 사회적 현실과 어려운 공고 환경을 극복하고 생산적 군복무와 역량을 증진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갈망하는 꿈을 청년들인 국군드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더 많은 육군 장병들의 참여를 위해 청년드림 국군드림 콘테스트 분야와 참여 범위는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장병들이 긍정적인 복무 자세로 군 생활에 임하고 자기 개발과 전투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 육군이 지난 15일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략 관련 법적 이슈를 주제로 제13회 국제안보법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규혁 기자입니다. 심포지엄이 열린 배경은 여러 안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무지원 발전 방안을 찾아보자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안보법 전문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논의를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의 특수성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심포지엄은 첨단 과학 기술과 무기체계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에 관한 주제 발표를 비롯해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논의된 주제를 보면 자율살상 무기체계와 인도법, 그리고 법률전에 대한 특수작전 접근, 국가의 책임이 없는 비국가 행위자의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권 등입니다. 우리 군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육군의 미래 전략이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해 선제적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적법한 군사력 운용으로 승리하는 정의로운 육군,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으로 지지받는 육군 건설에 소중하고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군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11월 16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생도 725명이 지난 14일 한미연합사단 등 주한미군 주요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견학했습니다. 이번 견학은 한미동맹의 창급 부대에서 연합작전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생도들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가 국내 개발 76mm 함포의 창정비에 돌입했습니다. 군수사는 15일 유도탄 고속함 박동혁함에 장착된 함포를 탈거해 창정비에 착수했다며 국내 개발 76mm 함포 창정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함포는 1년간의 창정비 후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15일 품목과 기술정보 등을 담은 절충교역 유망 목록 103개사의 724개 품목을 공개했습니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 장비를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입니다. 이번 목록 공개는 국내외 방산기업의 절충교역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온라인 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제83회 순국소년의 날을 맞아 76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상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한 함사며 선생 등이 포함됐으며 오는 17일 유족에게 전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독립유공자는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7,664명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가득합니다. 영남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경기 남부, 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오후까지 강원 산지에는 순간 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은 큰 추위는 없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내일 아침 내륙 곳곳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6도, 원주 2도, 대구는 4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강릉 17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3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 양국은 상호 존중과 호혜, 더욱 성숙한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한미연합군의 평택시대 개막 역시 동맹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밝혔고 평화를 위한 연합 전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적극 지지하겠다는 중국. 평화를 바라는 북한의 모습이 대치가 아닌 대화이길 바랍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